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 박정옥 선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사인 선임 길라잡이원 외부감사 대상 및 선임 절차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감사법의 개요, 외부감사 대상 회사에 대해서 설명드린 후에 감사인 선임 제도 그리고 외부감사법 관련 기타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감사 정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외부감사법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는 것을 외부감사라 정의합니다. 외부감사 의무를 불이행할 때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감 대상 회사가 아닌 회사가 회계감사를 받는 것은 외감법상의 외부감사가 아니라 임의감사에 해당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부감사는 선임 형태에 따라서 자유선임과 지정감사로 구분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자유선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부감사 관련 법령으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 등 주권상장 법인,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 법인이 되려고 하는 상장 예정 법인, 그리고 비상장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이 됩니다. 이때 비상장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아래 표에 보시는 구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 외부감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모두 자산총액 500억 원 이상인 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 됩니다. 이때 자산총액 500억 원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산총액과 마찬가지로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 됩니다. 이때에도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여 매출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자산총액,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회사는 다음의 복수 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외부감사 대상을 판단합니다. 주식회사는 자산 120억 원 이상, 부채 70억 원 이상,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종업원수 100명 이상 중에서 2가지 이상에 해당하며 외부감사 대상이 되며, 유한회사의 경우는 주식회사의 기준과 사원수 50명 이상의 추가적 기준 이 5가지 중에 3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외부감사 대상이 됩니다. 외부감사 대상과 관련하여 사례를 가지고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공통된 사례입니다. 자산이 119억 원, 부채가 69억 원, 매출액 500억 원, 종업원 99명인 주식회사,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원수가 49명이 있는 유한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됩니다. 매출액이 이미 500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모두 외부감사 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자산 120억 원, 부채 70억 원, 매출액 99억 원, 종업원 99명, 사원 49명의 유한회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때에는 4가지 기준 중 2개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자산 120억과 부채 70억 원 이 2가지에 해당을 하는데 이때 유한회사이기 때문에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산 120억 원, 부채 70억 원, 매출액 99억 원, 종업원 99명인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4가지 기준 중에 2가지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외부감사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119억 원, 부채 70억 원, 매출액 99억 원, 종업원 99명인 주식회사는 4가지 기준 중 부채 70억 원 1가지 요건만 충족하기 때문에 외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외부감사 대상 비상장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회사의 판단은 직전 사업연도 말 개별 또는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도 외감 대상 판단은 22년도 말 개별 또는 별도 재무제표로 판단합니다.
종업원과 사원에 대해서 보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업원 수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수로 판단합니다. 이때 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사원의 개념이 있어서 이 사원이란 출자자 수에 따른 지분을 가지는 자로 유한회사의 정관에 기재되는 자가 사원이고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파악하셔서 외부감사 대상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인 선임기한 및 계약기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임기한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법상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회사는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시면 됩니다.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회사를 초도감사라고 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주의하실 사항으로는 회사가 선임기한 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에 외감법에 따라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셔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계약기간과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권상장법인과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그리고 금융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셔야 합니다.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이거나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이면서 정기말 자산 1천억 원 이상 또는 정기말 자산 5천억 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이때 추가적으로 유의하실 사항은 주권상장법인과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금융회사는 감사반을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어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 중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아닌 중소형 비상장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매 사업연도마다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감사인 선임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표에 감사인 선임 절차에 대한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선정 기준 등을 마련하고 외부 감사인을 선정하고 감사인에 대한 선임 보고 후 마지막으로 사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감사인 선정 기준 등 마련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감사 시간, 인력, 보수, 계획, 그리고 감사인의 독립성, 전문성에 대한 정의,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기 감사인에 관한 사항, 이 사항은 시간이나 인력, 보수, 계획에 충실한 이행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을 마련하셔야 되고, 다음으로 외부 감사인 선정 시 감사인 선정을 위한 대면회의가 필요합니다. 대면회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화상회의를 개최하실 수 있습니다. 회의 내용은 반드시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주주 또는 사원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하고 증선위에 전자방식으로 감사인 선임을 보고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보수, 시간, 인력에 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한 사항을 사후적으로 평가하셔야 합니다. 감사인 선정 기준 및 절차에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인 선정 전에 미리 감사인 선정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감사를 두지 않아야 수 있는 회사와 감사가 없는 유한회사는 대표이사가 마련하여야 합니다. 감사인 선임에 감사인 선임위원회 사원총회의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감사인 선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도 승인이 요구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련해야 할 선정 기준 및 절차의 내용으로는 감사 시간, 인력, 보수 및 계획의 적정성, 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정기 감사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마련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외부 감사인 선정권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권상장법인,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금융회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해당 회사가 감사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합니다. 감사위원회가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인 선임위원회와 관련 사항으로는 다음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형 비상장 주식회사의 감사인 선정권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중소형 비상장 주식회사란 개별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전기말 자산 5천억 원 미만 등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해당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외부 감사인을 선정하면 됩니다.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상법상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회사가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한회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감사가 외부 감사인을 선정하며 감사가 없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회사가 선정 가능합니다. 다만 감사가 없고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유한회사는 사원총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공통된 사항으로 전기감사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유한회사 및 중소형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상기 선정 절차 없이 전기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감사인 선임위원회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인 선임위원회는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주권상장법인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금융회사의 감사를 승인하는 조직으로서 구성원 수는 5인 또는 6인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구성원의 자격으로는 감사 1명, 사회이사 2명 이내에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기관투자자 주식의 임직원, 일반 주주 1인, 채권액이 가장 많은 일개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 구성하셔야 합니다. 질병이나 외국 거주, 소재 불명, 연락 두절, 출석 거부 등으로 해당 위원회 구성이 불가한 경우에는 경영, 회계, 법률 또는 외부 감사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감사인 선임위원회는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승인됩니다. 추가적으로 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원의 전원 동의 시 위원장 3인으로 구성하는 약식 감사인 선임위원회 개최가 가능합니다. 이때 의결 요건으로는 3인 전원의 출석 및 찬성으로 의결되게 됩니다. 감사인 선임위원회 관련된 주요 예외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주위원은 지배주주 회사의 임직원인 주주위원으로 참석하는 기관투자자를 제외하고 의결권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1명을 선임하셔야 됩니다. 이때 감사인 선임위원회 개최 통보일 전날까지 소유한 의결권이 있는 주식수가 현저히 감소한 주주는 제외됩니다. 주주, 채권금융회사, 기관투자자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불출석 사유 및 대리인 증명서를 감사인 선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자격을 갖춘 자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 자격 요건에는 구체화된 지침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경영 요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감사인 선임 보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내용에 관한 설명입니다. 감사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외부감사 계약보고 시스템을 통하여 증선위에 보고하시면 됩니다. 주주 등에 관한 보고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감사인 선임 사실을 보고 또는 통지하시면 됩니다. 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에 대해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거나 당해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시면 되는데 이때는 감사계약 종료 시까지 공고를 하셔야 됩니다. 감사인 선임 보고 시 제출하셔야 될 서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작성한 감사인 선임 보고 공문, 감사계약서 사본, 회사의 법인 등기부 등본, 그리고 별도 위원회 등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감사인 선임위원회, 사원총회의 승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본 강의에서 주요 대상으로 하는 초도감사 회사에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감사인을 변경한 회사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감사인 교체 사유서 및 정기감사인의 의견 진술 내용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매년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외부 감사 관련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주권상장법인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금융회사의 감사는 상기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 문서를 감사인 선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인 선임위원회 제출 시 감사인 선임위원회가 매년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차기 감사인 선임위원회 개최 시 일괄 제출이 가능합니다.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주식회사, 감사가 없는 유한회사의 경우는 대표이사가 감사보고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 전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아래의 기한 내에 감사인에게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개별 재무제표 또는 별도 재무제표는 정기총회 개최 6주 전까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결 재무제표는 IFRS를 적용하는 회사는 정기총회 개최 4주 전,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 전 재무제표에 제출 의무가 있는 회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권상장법인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금융회사는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앞서 설명드린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하셔야 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하는 방법으로는 상장회사는 한국거래소 상장공시 시스템을 이용하시고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 외부감사 계약보고 시스템을 통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의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의 제출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이거나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정기말 자산 1천억 원 이상, 그 외 회사는 정기말 자산 5천억 원 이상일 경우 대형 비상장 회사에 해당하고, 대형 비상장 회사는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제출 서류로는 공문, 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대표이사 변동 현황,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법인 등기부 등본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당 제출과 관련된 안내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제출 시 오류가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회사가 많은데 이때 반드시 안내 자료를 참조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방식은 금융감독원 외부감사 계약보고 시스템을 통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제도와 관련돼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상 정하여진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감사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감사인의 임의 교체는 불가능합니다. 감사인 미선임 등 법규상 지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감사인이 강제 지정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주권상장법인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금융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는 회계법인만 가능합니다. 금융위에 등록된 회계법인만이 주권상장법인과 상장예정법인의 감사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외부감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 강나래 조사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부감사 대상 회사들의 감사계약 전자보고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외부감사계약 보고 시스템 홈페이지를 소개드리고 감사인 선임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외부감사 계약 보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회사들이 서면으로 감사인 선임 보고를 하였지만 현재는 해당 시스템에서 전산으로만 선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외부감사 계약 보고 시스템 첫 화면이 나와 있는데 이 화면을 통해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안내번호가 나와 있고 관련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처음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다트 접수 시스템에서 고유번호 발급 신청을 통해 고유번호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추후 원활한 접속을 위해서는 발급받으실 때 법인의 공동인증서를 등록하시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고유번호 발급 신청 중에 문의가 생기시는 경우에는 국번 없이 1331을 누르신 후
5번, 1번, 1번의 순서대로 입력하시면 유선 상담이 가능합니다. 고유번호 발급 후에는 그 옆에 신청 결과 조회 탭을 이용해서 회사 고유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고유번호 등을 이용해서 외부감사 계약 보고 시스템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시 기본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다트 접수 시스템에서 수정하시면 자동 반영이 됩니다. 로그인 하신 다음에는 감사인 선임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래쪽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회사 제출 서류 탭을 선택하신 후에 화면 왼쪽에서 감사인 선임 보고서를 클릭해서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회사 개왕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회사명과 고유 번호를 입력하시고 법인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빨간색 네모를 보시면 첫 번째로 법인 구분란이 있습니다. 회사 유형에 맞게 상장, 비상장, 유한회사, 금융회사 혹은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해당 여부 등을 선택하시고 감사위원회의 설치 여부, 설치 대상 여부 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감사위원회의 설치 여부는 감사위원회가 실제로 있는지, 감사위원회의 설치 대상 여부는 법상 의무가 있는지를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빨간색 네모를 보시면 회사의 감사인을 선정하는 자, 법상 회사의 감사를 선정하는 자로 감사위원회, 감사, 회사 등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클릭하시고 감사가 없는 회사, 해당 여부, 자본금 10억 원 이상 여부 등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계약 감사인명은 회계법인 혹은 감사반의 명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빨간색 메모, 감사 계약 변경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 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는 초도, 기존 감사인을 재선임하는 경우는 계속, 감사인 교체 시에는 변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아래 빨간색 메모를 보시면 과거 6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그중 해당 사업연도에 감사인 선임 유형이 자유선임이면 자유선임, 지정 감사를 받으신 경우에는 지정, 해당 연도에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았거나 회사가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제출할 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인 선임 보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문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시스템 상으로 입력한 회사 개왕에 따라서 회사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자동으로 활성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 개왕을 입력하신 후 활성화된 칸에 있는 서류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제출하는 서류가 있는데 해당하는 입력칸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거나 해당하는 서류가 없는데도 활성화되어 있다면 앞서 회사 개왕 입력 시 착오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 개왕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에 필요한 공문 양식은 공문 및 첨부 서류 다운로드를 클릭하셔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문 및 첨부 서류 버튼을 클릭하시면 창이 뜨고 그중 감사인 선임 관련 공문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이제 각 입력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인 선임 공문 감사 계약서,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은 항상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전기 감사인과 다른 감사인으로 변경 시 감사인 교체 사유서를 첨부하고 전기 감사인의 의견 진술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감사인 선정 주체가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의사록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감사인이 대리 접수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제출 자료에 대한 책임 동의를 클릭하시고 SMS 수신 여부를 확인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시면 완료됩니다. 접수하신 이후에는 접수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가 정상적으로 되셨다면 처리 상태가 접수 완료로 나오게 됩니다. 접수 완료 이후 금감원에서 심사 절차를 거치고 외부 감사인이 감사 계약 체결 보고서를 제출하면
해당 내용까지 검토하고 최종 완료가 되면 처리 상태가 처리 완료로 바뀌게 됩니다. 처리 완료가 되었다면 선임보고 절차는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처리 상태가 반송으로 표시되고 반송 확인 창을 통해 반송 사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외부 감사인이 감사계약 체결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다트 미제출로 표시되는 등 처리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인 선임보고 제출 완료 후 제출 자료에 착오가 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제출한 문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새롭게 다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로 수정된 내용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상 감사계약 전자보고 방식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평소 저희에게 문의가 많이 오는 주요 질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1번입니다. 초도 감사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우선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까지 감사인을 선임하고 그로부터 2주 이내 감사인 선임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회사의 감사인을 선정하는 주체는 감사이며 법상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 회사가 감사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권상장법인,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금융회사는 감사인 선임위원회 개최 등의 선임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이 경우 회계법인으로만 선임 가능합니다. 질문 2번입니다. 비상장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가결산 결과 외부감사 대상 기준 충족 여부가 모호한 경우에는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되는지입니다. 외감법 10조 1항 단서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이후 외부감사 대상 기준에 미달할 경우 감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외감 대상임에도 감사인 선임 기한 내에 감사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외부 감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문 3번입니다.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기타 비상장 주식회사에 비해 추가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인 선정 시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회계법인만 선임이 가능합니다. 또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하셔야 하고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배주주 소유주식 현황은 외부감사 계약 보고 시스템을 통해 직전 사업연도 말에 소유경영 미분리 여부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고 이때 소유경영 미분리 회사에 한해서는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신고서를 사업연도 시작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질문 4번입니다. 회사가 감사인 선임 기한까지 감사계약 완료를 보고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회사는 감사인 선임 기한까지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완료하고 선임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선임 보고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초도 감사의 경우에는 이처럼 선임 보고를 하여야 하지만 이후에 회사가 감사인 선임 보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정 감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소형 비상장 회사가 전기 감사인을 단기에 다시 선임한 경우 상장사, 대형 비상장 회사, 금융회사가 세계 사업연도 중 2, 3년차 감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감사인 선임 보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감사인은 예외 없이 기한 내 감사 계약 체결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감사 계약 전자보고 요령과 주요 질의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업무자료 회계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